한 남자가 정치적, 사회적, 스포츠적 장벽을 뛰어넘어 살아있는 전설이 된 뒤 배신과 경쟁, 그리고 비극적인 운명에 맞선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신화, The Myth라 불린 세르히오 올리바의 이야기이다.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를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대 밖에서도 역경과 맞서 싸웠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와의 믿기 힘든 라이벌 관계에서부터 아내의 암살 시도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은 영광과 비극이 교차하는 드라마였다. 모든 것을 가졌던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이 일군 업계에 의해 배신당하고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지금부터 그의 삶을 뒤흔든 비밀과 논란을 파헤쳐보자. 세르히오 올리바는 1941년 7월 4일 쿠바 피나르 델리오의 한 소박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탁월한 운동 능력을 보여주었고 처음에는 역도에 입문했다. 청소년 시절 그는 쿠바 국가대표 역도팀에 발탁되었다. 하지만 피델 카스트로 체제 아래의 삶은 고단했고 세르히오는 자유를 갈망했다. 1962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대회에서 그는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다. 쿠바 대표단을 이탈하고 미국의 망명을 신청한 것이다. 쿠바로 돌아간 후 당국이 이미 그의 탈출을 조사 중이었기에 그는 곧 마이애미에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고 시카고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후 시카고 경찰로 근무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 세르히오는 지역 헬스장에서 훈련에 매진했고 그의 놀라운 신체 조건, 가느다란 허리, 넓은 어깨, 치밀하고 선명한 근육으로 곧 주목을 받았다. 그의 전설 같은 체격 덕분에 신화, The Myth라는 별명이 붙었다. 1966년 그는 미스터 월드 대회에서 우승했고 이듬해 미스터 올림피아를 제패하며 모든 경쟁자를 압도했다. 세르히오는 1967년, 1968년, 69년 무려 3년 연속으로 미스터 올림피아를 지배하며 아놀드 슈워제네거마저 꺾은 유일한 보디빌더로 역사에 남았다. 그러나 그의 지배는 오래가지 않았다. 야심 넘치는 젊은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챔피언을 끌어내리기 위해 무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세르히오 올리바와 아놀드 슈워제네거의 대결은 보디빌딩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라이벌전 중 하나로 남았다. 아놀드는 세계 최고의 보디빌더가 되겠다는 야망으로 미국에 왔고 그 목표를 위해 반드시 세르히오를 꺾어야 했다. 처음 그와 맞붙었을 때 아놀드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이처럼 압도적인 체격을 본 적이 없다며 세르히오의 존재감에 위축되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하지만 196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세르히오에게 패한 뒤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다. 197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펼쳐진 두 사람의 대결은 보디빌딩의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 되었다. 세르히오는 3연패의 정점에 있었고 아놀드는 오직 최고가 되겠다는 한 가지 목표로 무대에 올랐다. 그날 밤 무대는 전설이 되었다. 두 사람은 수분 동안 강렬한 포즈 배틀을 이어갔고 관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와 긴장으로 반응했다. 그때 아놀드는 특유의 심리전으로 기발한 전략을 구사했다. 그는 세르히오에게 다가가 이제 그만해도 충분하다라고 속삭였다. 지친 세르히오는 이를 받아들이고 무대를 내려갔다. 하지만 그것이 함정이었다. 세르히오가 퇴장하자 아놀드는 무대 중앙에 홀로 남아 왜 세르히오가 갑자기 떠났는지 모르겠다는 듯 관객을 향해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관중은 세르히오가 포기했다고 오해하며 야유를 보냈다. 그 사이 아놀드는 무대를 독차지해 포즈를 이어갔고 결국 심사위원과 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세르히오가 뒤늦게 상황을 깨닫고 무대로 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아놀드는 교묘한 계략으로 첫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1970년 패배는 세르히오에게 충격적이었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그가 그날 밤 최고의 몸을 가졌다고 믿었지만 아놀드의 전술이 타이틀을 빼앗아 간 것이다. 이후 1971년 세르히오는 IFBB의 규정 위반, 비공식 대회 참가로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이 금지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놀드 역시 같은 규정을 위반했지만 그는 제재를 받지 않아 무난히 1971년 대회를 우승했다. 이 라이벌전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1972년 독일 에센에서 열린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절정을 맞이했다. 당시 보디빌딩계는 두 거인으로 갈라져 있었다. 세르히오는 압도적인 사이즈와 비율로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아놀드는 카리스마와 포징 능력 그리고 조 위더의 국제적 홍보 덕분에 미디어의 총애를 받았다. 1972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큰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다. 두 사람 모두 최고의 컨디션으로 무대에 올랐고 역대급 대결이 펼쳐졌다. 세르히오는 인생 최고의 몸을 보여주었다. 말벌 허리라 불릴 만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근육 볼륨으로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다. 그러나 포징 기술을 완벽히 연마하고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끄는 방법을 잘 알고 있던 아놀드는 매 순간을 활용해 자신의 선명한 근육과 대칭미를 과시했다. 세르히오가 그날 밤 보여준 압도적인 몸 상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맞붙는 동안 최종 판정이 얼마나 어려울지 명백해졌다. 세르히오는 인생 최고의 컨디션으로 무대에 올라 많은 이들이 역대 가장 인상적인 체격이라 여길 만한 모습을 선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승자는 아놀드로 선언되었고 이는 보디빌딩 커뮤니티 안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세르히오는 공개적으로 조 위더와 IFBB가 아놀드를 편애했다고 비난하며 대회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아놀드와 상업적으로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위더가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슈워제네거가 반드시 이기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경력 내내 세르히오는 무대 위뿐 아니라 무대 밖에서도 수많은 어려움에 맞섰다. 보디빌딩의 전설이었음에도 그는 미국에서 쿠바 이민자로 살아가며 인종차별을 직면해야 했다. 그는 여러 차례 같은 시대의 백인 보디빌더들처럼 인정과 기회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좌절을 드러냈다. 가장 뚜렷한 사례 중 하나는 IFBB 창립자 조 위더가 여러 대회에서 세르히오가 더 우월한 체격을 선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미디어 지원은 항상 아놀드에게 집중했다는 점이다. 세르히오는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몇 년 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를 겪게 될 줄은 몰랐다. 1986년 그는 충격적인 사건의 피해자가 되었다. 아내 할린 가렛이 격한 말다툼 끝에 권총을 쏴 무려 5발의 총탄이 그의 복부를 관통한 것이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세르히오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의 거대한 신체가 치명상을 완전히 흡수해낸 덕분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벌받지 않은 채 묻혔다. 그는 육체적으로 회복했지만 정신적, 정서적 상처는 깊었고 이는 그를 보디빌딩 세계에서 더욱 멀어지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은퇴한 뒤 세르히오는 1984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로 돌아왔다. 이때 그는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다. 무대 마지막에 어린 아들 세르히오 올리바 주니어를 품에 안고 등장하며 이 아이가 앞으로 새로운 신화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 모습은 그의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관중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비록 타이틀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복귀는 개인적인 승리이자 유산의 재확인으로 여겨졌고 그는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떠났다. 아버지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비극이지만
만약 오늘 이 사진을 보실 수 있었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것이다. 1995년 그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다른 챔피언들과 함께 기념을 받으며 뒤늦은 공로 인정을 받았다. 세계적인 아이콘이 된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조 위더가 직접 그에게 경의를 표했고, 이는 상징적으로 그들의 오랜 라이벌 관계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세르히오는 그 자리에서 아놀드에게 작은 농담을 던지며 화답했다. 세르히오는 생애 마지막까지 시카고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2일 신부전 합병증으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 소식은 보디빌딩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던 그가 남긴 빈자리는 엄청났다. 기복 많던 삶 속에서도 세르히오는 보디빌딩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는 거대한 체격이 동시에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보디빌더 중 한 명이었고, 미래 세대의 길을 열어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역경 앞에서도 절대 꺾이지 않는 인내와 끈기의 상징이다. 단순한 쿠바 이민자였던 그는 결국 보디빌딩의 전설이 되었고, 그의 유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만약 아놀드의 또 다른 전설적인 라이벌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봐야 한다.